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0일 새벽 6시 40분입니다. 총선을 예측하는데 정치인이 하느냐 아니면은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언론인이나 학자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다. 구경하는 사람만이 양심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치열하게 싸우는 총선판에 끼어든 사람은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경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입장에 되니까 비교적 선거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제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기느냐 지느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느냐는 앞으로 좀 토론해 봐야 됩니다. 현재 의석을 지키지 못하면 지는 거냐 아니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지는 거냐. 저는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지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분석이 실렸습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대로면 민주당이 진다. 정권 심판론은 착각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금은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인데 진보 진영의 이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많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이대로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권자 이념 지형이 보수 우위로 돌아섰고 비수도권 지역의 30 내지 40석 열세를 수도권 지역에서 극복해야 하는 지역 구도도 결코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다라고 했어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은 2011년 10월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등에 업고 이명박근혜 구호로 보수에 대한 반감을 자극했다. 하지만 이듬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집권당입니다. 새누리당에 152석을 내줬다. 지금은 똑같다. 민주당은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취해서 한동훈 아바타론을 내세워 반사 이익만 노리고 있다. 그러면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요인은 유권자 이념 지형의 보수화다. 지난 8년간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를 자체 분석해 보니 탄핵 이전에는 진보 우위였던 유권자 성향이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보수 우위로 변했다는 겁니다. 보수 성향이 약 8%포인트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는 지역 구도도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지역구 의석이 호남 28, 영남 65석인데다가 강원, 충청, 제주에서도 민주당이 밀리는데 그렇다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30 내지 40석 열세를 수도권에서 뒤집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동한다는 믿음은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2004년 이후 치러진 5번의 총선 중 4번을 집권 여당이 승리했고 2016년만 유일하게 새누리당이 패했는데 그것도 한석 차이였다는 겁니다. 윤 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지만 한동훈, 이재명 리더십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호의적이 않다는 겁니다. 호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총선이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가면은 민주당이 불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최 소장은 자신의 최근 저서에서 민주당 열세를 극복할 방안으로 지도부 교체, 정책 혁신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종부세 폐지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법인세 인하 등을 총선 전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는 이 대표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라고 했어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왜냐하면 이재명이 시달리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총선 대선 승리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6년 총선에서 물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내세웠고 2011년 대통령이 됐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재명 대표와 성향이나 이미지가 다른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사람을 앞세우면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일부 친명 핵심 인사의 공천 배제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부세는 한마디로 정권교체 촉진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24.5%가 종부세 대상자로서 마포, 용산, 성동, 광진구를 관통하는 이른바 한강벨트가 민주당의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종부세를 폐지하는 수준의 변신 없이는 판세를 뒤집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은 냉정하게 말해서 꽉 막힌 강성진보 반기업 이미지다. 이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면 유권자는 민주당의 달라진 개방성과 변화 의지를 느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혁, 자기를 부정하는 개혁을 한다면은 민주당이 이길 것이고 못한다면 질 것인데 못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최병천 씨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3지대는 민주당에 불리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제3지대가 빅텐트를 치든 중텐트를 치든 10석을 넘긴 힘들 것이다. 다만 이들이 당선되지 않아도 각 지역구에서 3 내지 8%를 얻으면 결국 민주당에 더 타격을 줄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국민의힘 코어층인 60대 이상 세대는 결집을 완료하여 이준석 신당 등으로 옮길 가능성이 작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인 40대 50대 중 일부는 신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초반에는 윤석열 황태자 이미지가 강했는데 윤석열 한동훈 갈등 이후 이미지를 일정 부분 차별화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당무 개입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서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바타가 아니라는 공인 인정서를 민주당이 발급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 예측이 저는 현재로는 가장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막판 변수란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투표 직전의 막말 몇 개가 판세를 확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2년 4월 총선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총선은 결국은 누가 절박한 심정으로 투표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넓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넓게 보면 보수층이라고 하면은 보수 세력이라고 그러면 보수를 표방한 이준석의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이 보수권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국민들의 관심이나 마음이 이 보수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수치로는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데 현재로는 중도가 진보 쪽으로 기울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